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의 길고 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엄마는 제가 뭘 먹는지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도 눈치란 게 있었는지 절 보는 엄마의 눈엔 사랑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뭐 설마 애정 한 톨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저의 자기 회피적인 성격 때문인지 점점 커갈수록 엄마를 떠올리면 아, 우리 엄마 엄청 무심해. 근데 원래 성격이 그래 하며 주위에 저를 그렇게 포장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는 아니었어요.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종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랜 기간 악착같이 다닌 사람이라고 동네에는 그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사람이 무심해 그렇지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며 어릴 때부터 아줌마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곤 하셨죠. 저는 그렇게 그 말을 덜컥 믿고 살았고요. 엄마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빠에게 밥을 차려주곤 했고 그 김에 제 것도 해주면서 딱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챙겨주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게 시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속은 따뜻한데 겉만 냉정하게 구는 그런 분이라고 혼자 주문을 외우듯 각인시켰습니다. 물론 어린 저는 당연히 그런 엄마라도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엄마 그런 걸 보면 말이죠. 엄마가 무서워서 노는 애들이랑은 상종도 안 했고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 날에는 아빠가 신이 나서 떠드는 말에 엄마가 호응을 해주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빠는 어릴 때부터 막노동 간부였습니다. 그나마 간부였기 때문에 몸을 덜 움직이기도 했고 깨끗한 옷차림의 아빠다 보니 막노동이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항상 늦게 오곤 했었죠. 아빠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늦게나마 작업부들 살펴보고 챙겨주고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는 매일 집에 없는 아빠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솔직히 초등학교 때 기억엔 아빠와 함께한 기억은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엄마 했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자신이 곁에 없어서 아빠 정을 못 느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빠는 엄마도 정말 아끼고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 힘든 막노동 마치고도 집에 와서는 엄마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다시 사올 정도로 그렇게 챙기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제가 고3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의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페이를 더 쳐주는 것도 아닌데 몇 시간씩 일을 더 시킨다며 하소연하듯 말하기도 했죠. 저는 분개했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아빠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시더군요. 그래도 저는 안 그래도 엄마와의 시간이 부족하다 느꼈는데 외박까지 잦아지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에게 철없이 애교를 부렸어요. 엄마 오늘은 일찍 오면 안 돼? 내가 할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안 돼? 왜 이러니? 엄마가 나 살자고 그래? 넌 어째 너만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어제랑 그제도 너무 늦게 와서 걱정이 돼서. 내 걱정을 왜 네가 해? 넌 좀 나한테 신경을 쓰질 마. 밥도 알아서 해먹을 줄 아는 애가 정말. 생각해보니 이날이 엄마랑 가장 길게 대화했던 날이더라고요. 평소에 엄마와 저의 대화는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학교 마치고 윤진에 갔다 올 건데 좀 늦어. 그래, 그러렴. 엄마, 아빠 오늘 늦는데? 글쎄, 올 때 오겠지.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 돈 얘기 네 아빠랑 해. 어떤 시기였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날 부탁한 건 진로 때문에 상담하고 싶었던 건데 엄마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공부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수능일이 언제인지 그 어떤 것도 물은 적이 없었어요. 이런 엄마에게 사실 대들고 싶었던 적도 많았죠. 엄만 항상 그런 식이라며 왜 나한테 관심도 없냐고
난 뭐냐고. 딸이 맞긴 맞냐고. 그런데 그런 말 못하겠다군요. 그것도 어느 정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거지. 감정 없는 무심한 눈을 보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은 소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예를 들면 만약 아빠 딸이지만 엄마가 낳지 않았다던가 입양이라던가 어릴 때부터 마음속 한구석에 생각해뒀던 상상이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말이죠. 하지만 이날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그 생각들이 빙산 위로 끌어올려진 거죠. 그날로부터 저는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왔다가 도저히 엄마한테 말을 못 꺼낼 것 같아서 아빠한테 처음으로 단둘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내 존재의 문제 때문에 해답이 필요해서 다짜고짜 아빠한테 부탁하긴 했지만 그렇게 아빠랑 단둘이 있어본 적이 없어서인지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진로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듣고 계시던 아빠가 놀라시더군요. 이렇게 제 성적이 좋았는 줄은 몰랐다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항상 말하고 자랑도 했는데 엄마가 한마디도 안 했다고? 순간 아빠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까먹은 게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엄마에게 말을 해왔었으니까요.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엄마는 아빠에게 저에 대한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더군요. 저는 문제아이고 제가 집에 오면 거짓말을 하고 짜증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빠는 제가 하는 말에 놀랐던 거였죠. 제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문제아야, 나 공부해서 대학 갈 거야 화가 나서 말하니 아빠도 당황했는지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워낙 덤덤한 성격에 고쳐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게 아빠 본인이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정정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실해지더군요. 정말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말한 게 맞다는 것을요. 그 뒤로도 아빠는 한참을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이고 사랑하는 내 엄마라고 말이죠. 제가 느낀 배신감에 혼란스러울 때 그날 아빠마저 무심하게 지나쳤다면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저를 아빠가 알아주고 위로해주니 그 뒤부터는 아빠에게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아빠와 이야기 후에 그래도 엄마니까 제가 생각을 고쳐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도 한 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엄마한테 제대로 말 한 번 못 걸었지만 엄마도 절 찾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간 우리 사이 더 멀어지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집에야 김밥을 싸봤고 나름 맛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다 뿌듯한 마음으로 김밥을 들고 엄마가 일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빠르게 가는 동산 지름길을 타고 가면 바로 주차장이 나오는데 저기서 저 멀리 엄마가 보이는 겁니다. 아는 척하려고 부르려는데 웬 남자와 껴안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뒷골목에서. 너무 멀어서 착각한가 싶어서 더더 앞으로 가보는데도 저 사람은 내 엄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고3이 되면서는 엄마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했지만 그걸 제 눈으로 보고 있자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친구랑 싸울 때도 다리가 후달거리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 온몸이 떨렸고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제가 가서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갔죠.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지는 알겠더군요. 더 심해지기 전에 가서 막아야겠다 싶어서 다가가는 중에 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길래 멈칫했지만 순간 폰에 담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폰을 꺼내 동영상을 실행했고 소리를 죽이고 그 둘에게 다가갔죠. 이제 나랑 사는 거지, 그렇지? 이제 나 두고 어디 안 가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달달한 목소리 엄마였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너한테 정착할 때 됐지. 나 당장이라도 이혼할 수 있어. 남자는 그렇다 치고 딸은? 그래도 딸인데 버리고 올 수 있어? 난 딴 놈 자식은 안 키워. 똑바로 안 하면 너랑 안 살 거야. 걱정 마. 어차피 걔 사랑해서 낳은 거 아니야. 정도 없는 걸. 그리고 지금 남편도 그냥 내 일심 맡긴만 한 놈이라서 그랬던 거야. 이혼하자 하면 해줄걸? 내가 죽는다 지랄하면 놔줄 거야. 걱정 마. 그럼 빨리 정리해. 서울에 집 구해놨어. 대신 우리 엄마 있는데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오빠 엄마면 내 엄마지. 걱정 마. 드디어 오빠랑 사는 거야 나? 오래 기다렸지?
이제 엄마도 이혼 3번 한 나한테 붙여줄 여자 없다며 아무 여자나 데려오랬어. 싫다던 너지만 이제는 쌍수 들고 환영할걸. 오빠 그래도 나 딸 있고 결혼했단 건 말하면 안 돼. 알지? 아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혼만 해. 매년 이게 뭐냐? 모텔 아니면 집. 이 집도 20년째면 나 결혼 3번이나 했지만 거의 평생 너만 바라본 거야. 알지? 알지. 난 오빠 만나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 결혼한다니까 행복해. 더 못 듣겠다 달려들까 싶었지만 남자 덩치가 너무 컸고 만약 들키면 휴대폰을 뺏길 것 같아 그 길로 몰래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빠한테 말하자니 아빠가 어떻게 할지 너무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빠가 그랬었거든요. 짝사랑하던 엄마가 자기랑 결혼하자고 와서 날 낳은 거라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내 딸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고 근 20년간 엄마는 아빠의 월급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죄다 가져간 뒤 번번이 제대로 된 용돈 한번 준 적 없이 그렇게 살아온 거였죠. 그런 엄마에게도 특별히 반기 한번 안 들던 아빠인데 아빠의 충격이 심할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민했지만 이대로는 엄마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젠 엄마도 아니죠. 그 여자가 아빠를 더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빠는 제 앞에서 울지 않으셨지만 그저 저한테 못난 부모라 미안하다고 다 아빠 탓이라며 나한테 나쁜 생각 하지도 말라고 이혼해줄 거라고 괜찮으면 아빠랑 살지 않겠냐고 아빠한텐 그동안 몰랐던 딸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아빠가 우리 딸 돈 걱정 시킬 일도 하지 않을 거니까 엄마한테 가지 말고 아빠랑 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사할 생각 없다고 하며 그냥 좋게 헤어지겠다고 하셨죠. 저는 허탈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을 우리 아빠는 좋게만 보내준다고. 사람이 너무 착하다고요.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제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수능시험도 잘 치렀으며 국립대 입학한 후 1학년 2학기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금씩 만날 엄마를 생각하면서 만날 때 해줄 행동을 되새기곤 했고요. 그렇게 엄마 아빠의 이혼 6년 뒤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던 그 집으로. 얼굴에 퍼렇게 멍이 든 채로 그 여자가 저희 앞에 나타나더군요. 저는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엄마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했고 알렸습니다. 매해 연봉이 오르는 것까지 알렸습니다. 동네에서 저를 예뻐해주던 아주머니 몇몇 분께 항상 찾아뵙고 선물 세트를 해드렸고요. 언젠가 이 소식이 엄마한테 닿아서 엄마가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엄마의 모습은 6년 전 그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무심하던 얼굴에 분홍꽃이 피던 사람이 불쌍한 꼬라지를 하고 나타났더군요. 유진아, 내 딸, 엄마가 이제 와서 미안해. 언제부터 내 딸이었을까? 그 남자한테 맞는 게 버티기 힘들었을 때부터? 웃겨. 뭐? 아무리 엄마가 이혼했다지만 너 행동이 그게 뭐니? 엄만 너 매일 생각했어. 내 생각? 한 거 맞아? 언제? 맞을 때? 뭐? 너 내가 이 꼴로 오니 웃음니? 네 아빠는 널 어떻게 키웠길래? 아빠? 아빠가 왜? 당신이란 사람이 좋다고 와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어쩌지? 내가 다 들었네. 그때 주차장에서 아는 앞에는 어떤 미친놈이랑 어떤 미친년이 나누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개수작 부리지 마.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난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인정하네. 근데 엄마 그거 알아? 내가 증거도 있어. 그때 동영상도 찍어놨거든. 근데 아빠가 그냥 이혼해준 데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왜? 아빠가 처음으로 부탁했기 때문이야. 찾아올 줄은 알았는데 이런 모습일지는 몰랐어. 나 그 증거물 아직도 있어. 여기저기 뿌리기 전에 말 조심해. 우리 아빠는 찾아가지도 말고. 야! 혼자 미친년처럼 그러길래 두고 나오면서 아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제 나 회사도 너무 멀고 이제 이사 가고 싶다고요. 그러니 아빠가 따뜻하게 대답해 주시더군요.
우리 딸, 그러니까 아빠가 취업하자마자 이사 가자고 했었는데 이제 정말 힘든가 보구나. 아빠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지. 우리 딸 힘들지 않게 이사 가자. 제가 생각한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이 동네에 있을 이유는 없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지금도 아빠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남자는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바람 피우면 한 행위를 보고 난 뒤 저는 트라우마에 시달렸거든요. 이렇게 아빠와 평생 행복하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